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처방을 내립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아주 대표적으로 활동했던 일본의 대소설가죠. 나츠메 소세키. 예. 네, 발음을 좀 잘해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그게 행복한 것이다. 공감하시죠? 예, 굉장히 아주 진한 공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다들 그러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가 했더니 이분은 사실 개인적으로 가족이 계속 죽어나가고요. 본인도 굉장히 큰 중병에 앓으면서 뭐 저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또 비슷한, 물론 이건 사회적인 배경이 관건이 되겠죠.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유태인으로 태어난 분인데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을 당하던 사람입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고 나온 사람이 저렇게 얘기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우주의 깊은 뜻을 알 수 없대요. 정리하자면 앞에 나츠메 소세키는 잊으라고 하는 것 같고 뒤에 이분은 찾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렇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하나만 잡을 수 없어. 나머지 다른 것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그죠? 하나만 잡고 있으면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모순이야. 그 모순은 행복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불행할 수밖에 없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드디어 그 그림이 등장했습니다. 뭐죠? 옆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 네? 바발이요, 바발. 그런데 생긴 것이 똥입니다. 자, 저 작품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우리 밥과 똥이죠. 네, 이렇습니다. 경계를 한번 갈라봅시다. 여러분, 제가 이게 식탁이라고 치고요. 식탁에 밥 한 그릇, 옆에다가 똥 한 사발 얹어놓고 밥 드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죠. 예. 그런데 우리 몸 안에는 그 두 개가 아주 친하게 있습니다. 한꺼번에 있어요. 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밥일까요? 어디서부터 똥이 시작되나요? 이어져 있죠. 그래서 사실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밥구멍에서 똥구멍은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쫙 먹고 쫙 돌려서 소화시켜서 낸다고요. 경계를 가를 수가 없어요. 가를 수 없는 그 두 개가 우리 몸 안에 가장 식탁보다 더 깨끗해야 될 우리 몸 안에 한꺼번에 같이 있다니까요. 그것도 경계를 가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친하게. 이것이 우리 몸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지를 조금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방향도 있어요. 우리 아까 제가 지금 비어있다고 그랬는데 먹고 이제 쭉 소화시켜갖고, 대장으로 이제 큰 창자, 작은 창자, 큰 창자에서 빠져나가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순서가 밥에서 똥이에요. 당연히. 그죠? 그런데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반대 방향이 뭘까? 바로 지금 고개를 갸우뚱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늘 먹는 거, 이게 다 어디서부터 오는 건가요? 먹는 무수한 채소들, 곡식들, 그 다음에 그 채소들, 풀들을 뜯어먹은 동물들, 우리가 또 고기도 섭취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년 전에, 5년 전에 이리저리 쌌던 것들, 빙글빙글 돌아다니다가 밭으로 가고 밭에서, 그죠? 야채들이 키워지고, 그거를 또 우리가 직접 먹고, 또 짐승들이 먹고, 짐승들을 또, 그래, 고기를 또 우리가 먹고, 모양, 냄새, 색깔은 바뀌었지만 그것이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다시 우리 안에, 우리 혓바닥에 와서 딱 와서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 방향도 있어요. 경계도 가를 수 없을 뿐 아니라 여기에서 저기로, 또 반대로 저기에서 여기로. 그게 우리 생태계,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무엇을 바라고 싶은가? 밥과 똥, 같이 놓을 수가 없을 만큼 달라도 보통 다른 것이 아닌데 모순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둘 중에 하나가 맞으면 나머지 하나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맞는 하나를 취하고 나머지 하나를 반드시 버려야 돼. 우리가 그런 사고방식으로, 그런 마음 자세로,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재단하고 있지 않은가? 뭔가를 엄청나게 잘라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박과 똥의 그러한 얽힘 속에서 우리는 이제 이런 전화를 말씀드린 겁니다. 버리는 모순으로부터 쌓는 역설로 박과 똥이야말로 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최고의 표본으로서 역설이 다르지만 함께 쌓아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탁월한 모범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역설을 처음 말씀드렸던 우리의 주제인 행복에도 그대로 적용해서 실제로 행복의 역설이라는 제목의 책들이 여러 권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행복도 사실은 그저 다른 것을 버리고 하나만 취해서 모순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기 어려울 것 같은 것들, 그렇게 첨예하게 부딪히는 그런 다름들을 모순으로 버리지 아니하고 역설로 쌓는 그런 통찰을 통해서 행복이 더 온전하게 추구될 수 있다라고 하는 통찰들을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역설을 찾아가는 길을 우리가 좀 추적해 봐야 될 텐데요. 물음을 거슬러서 물음으로써 좀 역설, 좀 철학적인 이야기인데요. 좀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자, 사이먼 시넥이라고 하는 경영 분석가가 독특하게 제안한 골든 서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황금으로 만들어진 원환인 것이죠. 황금원입니다. 자, 여기 원 그림이 있는데 제일 바깥에 무엇,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떠냐? 무엇은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물으면 같은 하나의 대답을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묻든지 언제 어디서 묻든지 상관없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언제나 같아요. 같아야 돼요. 그죠? 다른 것은 배제돼. 왜? 다른 거는 다르고 많은 게 아니라 틀린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치워버려야 되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로 가게 되면은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데 그 무엇 물음에 대한 대답을 구하는데 간단한 거야 뭐 복잡할 게 없고 그냥 바로 답이 주어지지만 복잡한 거는 뭔가 과정과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들이 막 이제 이렇게 난무하게 됩니다. 사실 학문적 논의라고 한 것도 다 연구라고 하는 것도 다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는데 안에서도 또 나름대로 보다 더 적절하고 덜 적절하고 이런 이제 판단들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제 그런 판단들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결국은 틀렸다고 배제시킨 것이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점점 더 줄여가는 방식으로, 즉 모순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사실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울이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지만 뭐로 가도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당하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거죠. 길 사이에 우열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이에서의 차이로 보게 될 것 같으면 서로 다른 것들이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무엇보다는 어떻게 훨씬 더 넓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추어서 이 왜는 왜?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왜 여기 오셨어요? 이 왜는 사람마다 서로 다릅니다. 여러분 많이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 이 왜는 각자 다 달라요. 또 한 사람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근데 그 다른 것들이 맞고 틀리다고 할 수 없어요. 무엇이 덜 적절하고 더 적절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무수히 다른데 심지어 충돌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그것이 한꺼번에 같이 있어요. 삶은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 쌓아놔야 돼. 즉 무엇을 포함해야 돼. 박과 똥처럼 한꺼번에 쌓아놔야 되는 겁니다. 몸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외물음이야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박과 똥의 그 역설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니다. 사실 무엇 물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물어요. 애기들이 딱 시작하면서 말하기 시작하면서 엄마한테 열심히 딱 첫 번째 묻는 물음이 다 이게 뭐야 저게 뭐야 무엇입니까? 그죠? 네. 모든 사람들이 물어. 뭔가 궁금하고 모르면 또는 뭔가 앞에서 정체를 밝혀야 되겠고 불안하다 싶으면 다 물어. 열심히. 근데 이제 어떻게는 물음의 숫자가 약간 줄어들어요. 그 뭔가 좀 방법을 탐구해야 되겠고 이 방법 저 방법 사이에 고민도 해야 되겠거든요. 숫자가 좀 줄어들어. 근데 왜로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경영 분석가의 말씀 사이먼 시넥의 진단에 의하면 아주 소수만이 왜를 묻는데요. 근데 이 물음을 파고 들어갈 때 이 물음을 따라갈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역설의 길 그걸 우리가 향해서 갈 수 있더라.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자, 이 같은 얘기를 인간관의 변화를 가지고 또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한꺼번에 말씀을 드려보면 BC 5세기 25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을 정의하기를 이성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또 AD 15세기에 16세기에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랬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던져지는 실존이라고 그랬어요. 마음만 중요시 여기다가 몸으로 점점 더 확장해가는 그런 과정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이 그림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오늘 우리 시대는요. 전인이라 통사람이야. 마음과 몸이 결합이 되는 것이죠. 그것에 비추자면 바로 앞선 근대 사람들은 정신을 기준으로 놓고 봤어요. 이 안에 지성, 감정, 의지 다 들어가죠. 그 옛날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작게 그것도 셋으로 또 쪼개니까 6분의 1입니다. 이성과 지성은 좀 다르지만 여기에서는 그냥 같은 묶음으로 묶어도 좋을 일입니다. 이렇게 보게 된다면 시대가 흘러가면서 우리 인간의 이해가 점점 더 넓어졌어요. 우리가 이런 시도를 통해서 나의 스스로를, 나의 삶을 마음으로만 재단하지 말고 마음 중에 한쪽 귀탱이에서만 잘라내지 말고 전체적으로 박과 똥이 가리키는 것처럼 그런 통찰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행복을 훨씬 더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해법이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박과 똥의 역설이 바로 직접 가리키는 저 마음과 몸의 합친 저 마음 아래야. 저거는 아와 오의 중간 발음을 쓰셔야 돼요. 발음 한번 해보실래요? 그렇죠. 자, 사이먼 시넥이 그래서 이렇게 왜로 시작합시다. Start with why. 시작합시다. 이런 주문을 해요. 자, 마음은 모순을 견디지 못하지만 몸은 박과 똥이 그러하듯이 언제나 역사를 받아들입니다. 마음 비운다. 우리 많은 가르침들이 이런 가르침들이 쉽지 않아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몸은 어때? 늘 하고 있어요. 이거 잘해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이게 사실 최고의 행복의 전제 조건이에요. 이거 안 되면 나머지 아무것이 가서 붙어도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출발이야. 그리고 몸이 앞으로 그 다음에 행복 추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이런 몸의 원리를 따라서 이게 마땅한 행복의 길이 아니겠나 싶은 것이죠. 자, 이제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서 뭔가 행복을 추구하겠다는 게 아니라 발상을 아예 뒤집어 버리자는 겁니다. 몸으로서 행복을 다스려. 몸으로서. 이게 정신과 의사가 우울증에 처방할 때 무슨 약도 주지만 그거 다 보조제고요. 운동 열심히 해라. 산책 열심히 해라. 여행해라. 이 몸을 움직이라는 거예요. 몸을 굴려서 마음의 행복을, 전인의 행복을 도모해라. 이런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국 결합해서 소크라테스적인 돼지가 될 것인가? 돼지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될 것인가?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함께 고민합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제안을 드리고요. 그래서 행복은 바로 이 박과 똥의 역사라서 시작한다. 이 말씀으로 제가 첫 번째 강의를 마치는데 결론이 이겁니다. 행복은 맛있는 음식, 그걸 멋진 사람들과 함께. 자,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에요. 마지막 귀절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나의 삶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중요한데 또 못지않게 중요한 건 내가 그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 맛있는 음식과 좋은 사람 되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라는 결론입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